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약입니다.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발전을 거듭하다 어느 특이점을 넘어 결국 그들의 부모인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틀리지 않는 계산과 판단을 하고 무쇠팔 무쇠다리를 휘날리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간은 그저 논리적이지 않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죠.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볼 때 인간이 당하거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막 운다던가 두려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결국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픽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심으로 그 영화와 같은 일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했던 프로젝트 뉴럴링크 함께 살펴보시죠. 인류의 업적을 볼 때 인간이라는 종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신체적 한계는 명확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호모사피엔스를 조합해도 키는 3m 이하, 시속은 40이 안되고 물에서는 30분도 숨을 못 참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하고 계산 속도는 계산기보다 느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일도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노화와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설사 유전자 편집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다 해도 자동차보다 빠르게 달리거나 계산기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인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툭하면 긁히는 피부와 별다른 무기도 없는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 바로 1.4kg짜리 덩어리 뇌입니다. 인간은 뇌 덕분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상 모든 생물 중에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의해 만들어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물건들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 다음 세대로 자연스레 전달되었고, 그 도구들은 인간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점 고도화되어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재현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제 자신들을 만물의 영장이자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어준 뇌마저도 따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공지능 등판, 초기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날 뿐 개와 머핀을 구분 못하는 깜찍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너무너무 빨라지게 됩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을 겪은 알파고는 이제 인공지능계의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 등장한 알파고 제로는 기보에 대한 입력 데이터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바둑을 두는 법에 대해 학습한 지 불과 3일 만에 수많은 기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알파고 화석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등장한 스타크래프트2 인공지능 알파스타는 프로게이머와 11판을 붙었는데요. 알파스타는 아주 친절하게 반응 속도, 화면 전환, 입력 컨트롤 속도를 인간 수준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10대 1! 발렸어요. 알파스타는 스스로를 상대로 1억 2천만 번 게임을 했고, 이는 쉬지 않고 191년 동안 게임을 해야 달성 가능한 연습시간입니다.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예상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그들의 결과물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힘듭니다. 결과와 과정에 있어 인간의 예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물론 인공지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줄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개발 그만하자 라고 외치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은 손에 쥔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고, 상상되는 미래는 모두 시도해보았습니다. 설사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류의 위협이 되어 세계 모든 정부가 인공지능을 불법으로 금지시키더라도 인공지능을 몰래 활용하는 쪽이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이론적으로도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미래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대중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이자 부자인 일론 머스크 등판. 그는 인공지능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핵무기보다 상상을 초월할 결과를 만들어낼 겁나 무서운 기술이라고 말했죠. 결국 일론 머스크는 인류애를 담아 인공지능의 무서움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시작합니다. 2015년 인류를 위한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 회사인 오픈AI를 사람들과 함께 설립하고 관련 특허와 연구들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프로젝트, 바로 뉴럴링크. 뉴럴, 신경, 링크, 연결의 합성어인 뉴럴링크는 2016년에 만들어진 회사로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연구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뇌는 이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는 뇌의 외주를 받아 기억하고 싶은 장면들을 저장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대신 전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이 너무 느립니다. 평소에 이영호나 페이커 선수의 마우스 속도로 업무를 보더라도 인공지능과 비교하면 그 속도는 결국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엄지손가락의 속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뇌와 컴퓨터 사이의 모든 단계를 없애고 직방으로 연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깨똑을 보내고 로봇을 움직이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돼야 인공지능 악당이 나타났을 때 인간이 맞짱 뜰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머스크 형님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뉴럴링크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신호를 얻고, 이 신호들을 많이 분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이 뇌의 신호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인간의 신호 전달 체계를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인간은 몸에서 느낀 감각을 말초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고, 뇌는 이 감각을 받아들인 후에 다시 말초에 명령을 내려 운동을 하거나 생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때 감각을 전달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모든 정보가 뇌 안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됩니다. 뉴런은 약 860억 개나 존재하는데요. 이 겁나 많은 뉴런이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으면서 정보를 전류의 형태로 전달합니다. 아니, 어떻게 전류를? 뉴런에서 나트륨이온
칼슘이온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도 차이를 발생시켜서 일종의 전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압이 생기면 전류가 생기겠죠. 이 흐름을 통해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뉴런이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살짝 꿍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시냅스라 하는데 여기서 전기 신호를 화학물질로 변환해서 정보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뉴런은 화학물질을 받아서 다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뉴런끼리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전이들이 발생하는데 활동전이는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어떤 장치가 전기장의 신호를 훔칠 수 있다면 이 신호들을 분석해 각각의 신호의 의미와 결과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뉴럴링크는 현재까지 인간의 뇌로부터 뇌파를 수집하고 기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뉴럴링크 개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BCI의 개념은 1960년대 등장했고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BCI 연구의 핵심은 생체 신호를 인식하는 장치를 개발해 뇌의 신호를 정확히 얻어내는 것, 그리고 얻어낸 신호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뇌의 신호가 조금만 다르게 얻어지거나 분석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가 정밀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10만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오류가 나서 0 2개가 붙어 보내진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 보다 더 정확하게 뇌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장치들은 뇌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뇌와 직접 닿지 않고 헬멧 같은 것으로 측정을 하면 잘못된 신호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BCI 연구들은 두개골을 뚫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말이죠. 이렇게 두개골을 뚫으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BCI 연구 중 하나인 브레인게이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브레인게이트는 유타 어레이라는 바늘같이 생긴 약 100개의 실리콘 전극을 뇌에 직접 연결합니다. 그 다음 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컴퓨터로 보내는 것이죠. 이 브레인게이트는 여러 동물 실험을 거쳐 2004년부터 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중 강도를 당해 목 아래가 모두 마비되는 사고를 당한 풋볼 선수 출신 매튜 네이글은 2004년 브레인게이트를 이식받은 첫 사람이 됩니다. 그는 수술 이후에 생각만으로도 전등을 끄고 키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몇몇 일을 한다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후 2009년 발전된 브레인게이트의 두 번째 임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중 일부가 2012년 네이처지에 소개되게 됩니다. 15년 동안 팔과 다리가 마비됐었던 케이티 누님은 브레인게이트 시스템을 통해 생각만으로 로봇을 조종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조금 힘들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확인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브레인게이트를 활용한 학술적인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게 되는데요. 뇌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들이 계속 쌓였지만 실용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그 겉모습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칩을 이식할 때 혹은 이식한 후에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뇌조직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전극으로는 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었죠. 뉴럴링크 팀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실용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19년 7월 논문과 유튜브를 통해 처음 공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내용에서 뉴럴링크는 브레인게이트에 비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극, 두 번째, 이식 로봇, 세 번째, 데이터 처리 칩입니다. 먼저 전극 보시죠. 브레인게이트에 쓰였던 딱딱한 실리콘 전극인 유타 어레이를 벗어나 유연하고 작은 플렉서블 폴리머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세심한 머스크 형이 소재도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바꿔 면역 반응을 최대한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기술은 250여 개의 전극을 삽입했던 데 반해 뉴럴링크 방식은 3000개가 넘는 전극을 삽입할 수 있게 돼서 뇌의 신호를 더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식해야 할 전극이 겁나 늘어난 마당에 머리카락의 4분의 1 수준으로 얇은 전극을 소중한 뇌에 한 땀 한 땀 손수 이식하다가 뇌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팀에서 이식 로봇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으로 동물에게 19번의 수술을 했는데 수술 성공률이 87% 수준에 달했고 전체 수술 시간이 평균 45분에 불과했습니다. 머스크 형은 이 수술의 성공률과 소요 시간을 라식 수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로봇을 고도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체 친화적이고 얇은 전극이 뇌에 잘 심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뇌에서 정보를 잘 얻어냈는데 뇌에서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골치 아픕니다. 우선 센서가 감지한 신호 중 필요 없는 노이즈 신호도 많고 중요한 신호가 아주 작은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노이즈 신호는 제거하고 아주 작은 신호 중 중요한 신호는 또 증폭해야 합니다. 신호들을 적절히 구색에 맞게 취하고 디지털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력도 많이 소모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참. 그래서 뉴럴링크 팀은 특수한 주문형 반도체 를 이용해 데이터 처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특수칩을 쥐에게 이식해서 데이터를 전송받는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쥐의 뉴런이 내뿜는 뇌신호의 최대 85.5%를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칩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수없이 받아들이면 뇌의 여러 신호와 쥐의 행동 간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발표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뜨악! 진짜 뇌를 컴퓨터에 연결할 날이 오는구나. 2019년 뉴럴링크의 첫 발표 약 1년 후인 2020년 8월 28일 일론 머스크는 업데이트된 결과를 가지고 직접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새로운 뉴럴링크 칩은 더 간단해졌습니다. 1024개의 채널이 있는 직경 2.3cm의 동전 크기 칩으로 2019년 발표 때에 비해 크기는 더 줄었고 귀 뒤에 장치와 그 연결 라인들도 없어졌습니다. 겉보기에 머리카락에 덮이면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만들어버렸죠. 충전도 스마트워치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으로 충전되고 한 번 충전하면 하루 동안 종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에 있는 얇은 전극들을 머리에 설치하는 로봇도 소개하는데요. 일단 멋있어요. 이 로봇이 1시간 이내로 모든 수술을 다 한다고 합니다. 두개골 구멍 내고 1024개의 아주 얇은 전극 신고 뉴럴링크 칩을 적절하게 위치시킵니다. 로봇을 활용한 수술 사진을 보여주는데 로봇이 정확하게 이식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거나 손상받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 로봇 덕에 전신 마취 없이 오전에 병원에서 장치 신고 오후에 당일 퇴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머스크는 이 칩이 머리에 설치하는 핏빗 같은 장치가 될 것이라 직접 말했죠. 하지만 그가 직접 차고 오지는 않았다. 나중에 머스크 형이 직접 이식받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발표할 때마다 항상 재미난 거리를 가지고 왔던 머스크 형은 사이버 트럭에 이어 사이버 돼지들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뉴럴링크를 설치했다가 뜬 Healthy and Happy 돼지 도로시. 도로시는 뉴럴링크 장치를 떼어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가역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2달 전에 뉴럴링크를 장착해서 현재 사이버 돼지 상태인 Healthy and Happy 돼지 거트루드. 거트루드가 음식을 찾으며 킁킁거릴 때 코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수집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거트루드의 머리를 볼 때 브레인 게이트 같이 특수한 장비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녹화본으로 거트루드의 러닝머신 운동 영상을 틀어주는데요. 뇌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다음으로 거트루드가 취할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이는 거트루드의 실제 움직임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인간에게서도 움직임에 대한 뇌신호 패턴을 개인차를 최소화하면서 재현성 있게 얻을 수 있다면 실제 생각만으로도 정말 로봇이나 신체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쥐에서도 원숭이에서도 사람에서도 생각만으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장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장치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실용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뉴럴링크 팀은 어떻게든 좀 더 편해 보이는 버전으로 실용화를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럴링크 팀의 기기는 이런 동물 실험 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미국 FDA로부터 혁신기기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 면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FDA와 열심히 소통한 후 임상 승인을 받겠다는 포부를 머스크 형이 직접 밝혔습니다. 브레인게이트의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세트를 갖춘다면 일단 임상 승인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주로 뇌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읽어내는 출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뇌에 정보를 넣는 입력도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해져야 이어폰 없이 뇌 칩으로부터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친구 간의 중요한 방귀 냄새 같은 것들을 공유하거나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같이 지나간 기억들을 다시 보는 것이 가능할 텐데요. 뉴럴링크 팀의 이번 발표만을 볼 때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뇌에 자극을 주어 특정 정보를 입력하는 라이팅 영역에서의 결과는 조직 수준에서의 연구를 보여줬을 뿐 눈에 보이는 동물 수준에서의 의미 있는 데이터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기 유튜버인 제 부족한 의견으로 입력 영역에서의 실용화는 아직 좀 먼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뇌로 신호를 입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죠. 뇌에 신호를 주는 기존 사례 중에 Deep Brain Stimulation, 깊은 뇌 자극이라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그 타겟 자체가 대뇌의 피질이 아닌 기저액이나 간뇌의 시상같이 뇌의 깊은 부분입니다. 이 Deep Brain Stimulation은 손떨림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이미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맹인을 위해 시각 정보를 뇌에 직접 입력하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렇게 뇌에 자극을 주는 사례들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판단하에 도전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지 라식 수술같이 많은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술과는 꽤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뇌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정보를 읽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비가역적인 큰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 패턴이 쌓이기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럴링크 팀의 연구는 일단 뇌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뇌의 정보를 읽어내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 간 차이도 많고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뉴럴링크 팀의 연구를 종합해서 보니 인공지능 악당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뇌와 컴퓨터의 연결과는 아직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발표에서는 뉴럴링크의 비전이 몸에 심을 수 있는 거부감 없는 기기를 개발해서 중요한 뇌와 척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죠. 막 뇌로 깨똑깨똑하고 막 시험 공부 정보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럴링크를 비롯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몸을 원하는 대로 못 움직이는 분들이나 시각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가능성이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일론 머스크와 뉴럴링크 팀이 그 기술을 진보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와 공학자들에 의해 그 기술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속도로 발전한다면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앞당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압니까?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 아바타같이 우리의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2의 몸이 생길지도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얕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인가가 충분히 중요할 때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뛰어들어라. 그리고 그는 여러 일들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류가 올라야 할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가 있다면 누군가는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와 그의 동료 과학자 공학자들의 도전에 존경과 경이로움을 표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뉴럴링크 안될 과학 약이었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